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도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봤을 만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다면 오늘의 영상은 꼭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아자. 첫 번째, 나에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 모른다. 내가 한국어 공부를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다면 그건 지금의 한국어 공부 방법이 나에게 효과적이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꾸준하게의 의미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시간씩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최소 30분 이상이라도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만약 꾸준하게 하지 않는 상태라면 꾸준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니 우선은 꾸준하게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튼 모두에게 효과적인 단 하나의 공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각자가 가진 언어에 대한 학습 능력과 흥미를 느끼는 요소, 각자의 강점과 약점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남들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공부 방법이 무조건 내게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학당이나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드라마나 영화로 배울 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예로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에서 수업을 받아보거나 독학으로 책이나 온라인 강의로 공부를 해보거나 튜터나 친구에게 한국어를 배워보거나 드라마나 영화, 팟캐스트의 대본을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를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한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능력을 키울 때, 그리고 단어와 문법을 공부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더 효과적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예로 나에게 맞는 한국어 방법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시도해 본 결과 문법과 단어는 한국어 어학당에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고 듣기와 말하기는 팟캐스트와 드라마, 읽기와 쓰기는 웹툰과 한국어 책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찾아냈다면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누군가는 이 모든 게 어학당에서 배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면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어떤 한국어 공부 방법이 내게 효과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준은 이해도입니다. 즉, 새로운 학습 방법을 시도했을 때 그 방법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면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인터넷 강의로 혼자 공부할 때 문법이 더 명확하게 이해되는지, 어학당에서 문법을 공부했을 때 더 이해가 잘 되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기억력입니다.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게 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공부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면 배운 것을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세 번째 기준은 응용력입니다.
내가 한국어를 배운 내용을 한국인과의 대화나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즉, 응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문법이나 표현을 인터넷 강의에서 배운 것보다 튜터에게 배웠을 때 실제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공부한 문법과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글쓰기에도 잘 적용할 수 있다면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튜터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게 자신에게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네 번째 기준은 지속성입니다. 학습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습 방법이 내가 한국어를 더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방금 알려드린 네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공부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 한국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랍니다. 두 번째,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거나 노출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 먼저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 자체가 적으면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거나 엄청 느리게 늘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어 노출을 수업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만 한정하지 말고 수업 시간 외에도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듣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해요. 특히 언어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될 때 가장 빨리 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일상 속에서 한국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무척 중요하죠. 한국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한국에 직접 오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분들보다 가능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장 저도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바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에 갈 순 없잖아요.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있으니까요. 이럴 땐 순간이동 능력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여튼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오기가 어렵다면 한국어로 된 팟캐스트를 듣거나 한국 드라마 또는 영화를 자주 보거나 한국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국어에 노출이 되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인 한국어 듣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한국어를 아예 안 듣는 것보다는 당연히 효과가 있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사실 크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내용을 대본 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학습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듣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듣기 위해 노력해도 내가 모르는 표현이나 단어가 나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로 된 대본 또는 자막이 있는 팟캐스트나 드라마를 보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듣기 능력은 정말 신기한 게 말하기 연습까지 함께 하면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듣기만 하면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쉽게 잊혀져요. 그렇지만 듣기를 한 다음 따라 말하기까지 한다면 기억이 훨씬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기 연습 콘텐츠를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면서 동시에 듣기와 말하기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제 말하기 연습 컨텐츠를 통해서 공부해 보세요. 진짜로 단순히 듣는 것보다 듣기 실력이 최소 2배에서 3배 이상은 빠르게 늘 거고 말하기 실력도 특히 발음이 한국인처럼 좋아지니까 하루에 딱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한국어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로 찾아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팟캐스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